안녕하십니까, 안뱅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D750 사용기가 되겠습니다. 제가 이 D750 2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 바디가 30만 컷을 넘겼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 30만 컷 넘긴 기념으로 한번 사용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. 이 두 번째 바디는 첫 번째 바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컷수가 좀 적습니다. 그렇지만 이 녀석이 30만 컷을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30만 컷을 넘게 찍어 오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과연 2020년 하반기에도 이 녀석에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D750의 장점 첫 번째를 이야기해 보자면 센서 성능이 되겠죠. 엑스피드 4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2400만 화소의 저조도 3스탑까지 초점을 잡아내는 이 녀석은 정말 완소 카메라였습니다. 플래그십도 마이너스 2스탑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스탑까지 지원하면서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았던 바디이기도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안부에 있어서는 정말 니콘이 정말 매우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 녀석은 ISO 100, 그러니까 저감도에서 광량이 충분한 그 상황 전제하에 5스탑을 어둡게 찍어도 살려낼 수 있는,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센서 성능과 로우 파일을 자랑합니다. 그래서 저도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부 복원력을 보여준 바디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보정에 있어서도 이 녀석이 정말 막 색 보정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꼬고 떡 보정을 해도 버텨주는 정말 놀라운 로우 파일, 아주 훌륭한 바디가 되겠습니다. 색감을 잡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조금 기존의 플래그십 바디보다는 좀 어려운 감은 있어요. 그렇지만 어떻게 색을 꼬고 보정을 해도 이 녀석의 로우 파일은 정말 깨짐없이 버텨주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매우 훌륭한 바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덧붙여서 고감도 노이즈에 있어서는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노이즈 자체에 있어서는 제가 기존에 썼던 바디가 D3S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노이즈 자체로도 사실 그렇게 뛰어난 성능은 아니고, 그 다음에 색상 노이즈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플래그십, 9세대의 플래그십 바디보다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을 처음 가지고 저조도인 환경에서 찍었을 때 노이즈가 생각보다 좀 많이 보였던 부분이 아쉬웠기도 했고, 또 노이즈 자체는 사실 크게 불만은 없는데 이제 그 저조도인 상태에서 마젠타가 좀 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정에 있어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바디이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그 외에는 광량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정말 2400만 화소의 고화소, 지금은 물론 고화소가 아니게 되었지만 2400만 화소라는 그런 충분한 화소를 유지하면서 이미지 퀄리티 또한 유지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저는 아직도 훌륭한 바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미 엑스피드 4의 수준에 있어서는 니콘의 센서 성능은 더 이상 부족하거나 아쉬움이 있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죠. 물론 소니 센서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니콘의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디의 센서의 성능들은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센서 성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. 요즘은 더 좋은 센서들이 많이 있고, 지금 요걸 찍고 있는 알파 6400 크롭 바디의 센서임에도 이 D750과 거의 흡사한 센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극한 안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노이즈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. 이전 세대 바디임에도 이 D750은 굉장히 좋은 센서 성능을 가지고 있다,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AF 성능입니다. 제가 썼던 바디가 D3S였는데 그 녀석보다 핀이 나가서 지우는 사진이 확실히 줄었습니다. 물론 D3S가 고연사 바디이기 때문에 초점을 이동하거나 연사로 찍으면서 핀이 나갈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단컷이나 정지된 사물이나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 사진에 있어서도 D3S보다 확실히 이 녀석이 핀이 나간 사진이 적었어요. 그래서 AF의 정확성은 정말 뛰어나다. 그렇지만 요즘에 있어서 AF를 또 내밀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죠. 니콘 하면 AF였는데 이제는 미러리스 강자인 소니 또 캐논에 밀려서 지금은 AF가 3순위로 밀려난 느낌이 있지만
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성능을 가진 AF라도 정말 못 찍을 사진은 거의 없다. 물론 극소수의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 AF는 아주 훌륭하다. 지금도 쓸만하다. 물론 광학식 뷰파인더를 보고 찍을 때만 한정되는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듀얼 슬롯이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듀얼 슬롯을 쓰는데 상업 사진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의 손실이 정말 큰 데미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듀얼 슬롯과 투바디 요거는 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본식 스냅과 돌 스냅과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으로 투바디와 투 슬롯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녀석은 그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투 슬롯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굉장히 합격점으로 작용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오래된 D750이 아직도 훌륭한 상업 사진용 바디로서 부족함이 없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 번째 장점으로는 배터리 라이프가 되겠습니다. 요즘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DSLR들이 많지 않은데 이 녀석은 요 EN2L15 이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무려 3000컷 이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물론 100컷 찍고 또 보관했다가 또 100컷 찍고 보관했다 이렇게 하면 3000컷을 못 찍을 수 있어요. 그런데 한번 출사 나가서 많이 찍는다, 본식 스냅이나 돌 스냅이나 행사 사진을 나간다 해서 계속적으로 찍게 될 경우 3000컷은 기본으로 찍고 조금 더 빡시게 굴려서 찍는다면 4000컷도 찍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찍으면서 배터리 라이프를 제가 몇 컷을 찍었는 기록을 해놓은 사진들이 몇 컷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녀석은 배터리가 짱짱하다. 플래그십의 강세 배터리, 변강세 배터리라고 하지만 이 녀석의 이 작은 배터리로도 정말 충분히 많은 코스를 찍을 수 있다. 그래서 배터리 효율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훌륭하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배터리를 사용한 지 정말 몇 년이 지난지 몰라요. 그랬는데도 아직도 열화도가 1도 안 떨어졌습니다. 정말 놀랍죠? 최고. 그 다음 다섯 번째 장점은 이 무선 증등 촬영을 할 수 있는 내장 플래시가 되겠습니다. 이 내장 플래시를 직광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. 이건 아직도 직광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녀석을 마스터로 잡아서 니콘의 스피드라이트를 슬레이브로 잡아서 연결해서 촬영할 때 이 녀석이 아주 유용합니다. 이거는 저의 본식 스냅 브이로그 영상이나 그 외에 니콘의 스피드라이트를 증등해서 촬영한 그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에는 이 내장 플래시가 정말 유용했어요.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플래그십 라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보급기 라인에 들어가는 요 내장 플래시가 저에게는 정말 요긴했어요. 요건 근데 다른 분들에게 거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요게 아주 훌륭한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. 여섯 번째, 가벼워요. 진짜 가볍습니다. 제가 D3S를 썼을 때 1340g인가 1300g 정도 됐어요. 그러다가 이거를 쓰니까 완전 장난감 같고 정말 아주 가벼워서 아주 좋았어요. 젊었을 적 시절에는 무거운 게 좋았고 무거움에서 주는 묵직함, 덜 흔들거림이 정말 좋았는데 나이도 들고 치렁치렁 메고 다니다 보니까 가벼운 게 최고더라고요. 지금은 이 가벼운 D750이 저에게 아주 완소 바디가 되었고 카메라는 가벼우면 좀 몸이 덜 필요하고 좋죠. 그래서 이 녀석의 가벼움은 아주 저한테 장점이 되었습니다.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격이 되겠습니다. 지금 풀프레임 카메라에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오픈마켓 검색을 해보니까 100만원 돈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로 그립까지 해가지고 235만원인가 240만원을 주고 샀는데 이제는 반값도 안 된다는 거. 물론 바디만 해도 200만원을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반값도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DSLR로 입문을 하신다거나 상업사진을 찍으신다거나 하실 때 이 D750은 아직도 훌륭한 바디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가볍게 입문을 하신다거나 풀프레임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아주 선택지가 될 수 있는 DSLR 바디가 되겠습니다. 요즘 대세가 미러리스로 넘어가서 미러리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광학식 뷰파인더가 좋으신 분들, 미러리스가 아닌 투박한 바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녀석이 정말 아주 훌륭한 가성비 풀프레임의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장점을 이야기해 봤고요.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버퍼가 되겠습니다. 이 녀석 버퍼는
정말 아직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물론 오래된 바디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지원하는 이 SD카드의 스피드가 정해져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 써보니 이 녀석이 버퍼가 너무 아쉬워요. 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아쉬움 없이 쓰는데 아이들이나 계속 연사 또는 계속 셔터를 눌러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정말 버퍼 때문에 더 이상 찍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. 물론 이 익스트림 프로 샌디스크의 이 익스트림 프로 이게 가장 지금 궁합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녀석을 쓴다 하더라도 버퍼 때문에 아기들의 순식간에 변하는 그 다양한 표정들을 담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쉬운 바디가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녀석을 쓰면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찍을 수 있어서 꾸준히 찍을 수는 있긴 한데 그 사이에 변하는 표정을 더 이상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바디이기도 하죠. 그래서 아이들을 찍을 때 버퍼를 생각해서 타닥타닥 언제쯤 버퍼가 찰 거라는 거를 미리 예감을 하고 또 아이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을 한 다음에 그때 집중적으로 연사를 날려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버퍼는 정말 아쉬워요. 버퍼는 아쉽습니다. 두 번째 아쉬운 점, AF 존, AF 아리아가 되겠습니다. 이게 D700에서보다도 더 AF 존이 더 좁아요. 물론 정확도는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 존을 굉장히 조금 살짝 아쉽게 해놨어요. 원래 니콘이 급 나누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편이 아닌데 뜬금없는 부분에서 급 나누기를 해놔가지고 정말 처음에 이 녀석을 구매하는 데 망설였던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. 아니 왜 줄여놨지?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진 않았어요. 그렇지만 좌우로 한 칸 정도가 비는데 제가 촬영을 나가서 그냥 초점을 잡고 찍을 수 있었던 그 구도와 각도인데 이 녀석을 들고 나왔을 때 미세하게 초점을 잡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.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고 AF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. 근데 또 사람이 또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. D600 이런 것들보다 훨씬 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썼습니다. 세 번째는 이 아이피스가 되겠습니다. 이거 진짜 잘 잃어버립니다.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. 제가 바디를 두 개를 메고 나갔을 때 하나는 그냥 들고 다녀서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데 이 두 번째 바디를 매달고 다닐 때 이거 잃어버리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. 심지어 신랑님이 이거 주워준 적도 있어요. 그 정도로 이 녀석은 상당히 잘 빠지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고 이게 쉽게 부러지는 분들도 많고 저는 이미 이게 부러져서 이쪽 바디는 부러져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두었습니다. 아무튼 요거 많이 잃어버려서 이거 아예 빼놓고 그냥 요 상태로 매달고 다녔습니다. 그 정도로 요 아이피스 이건 단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약하긴 한데 아무튼 요게 조금 단점이었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동영상. 요거는 저에게 전혀 단점으로 작용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아이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동영상 찍을 일이 많다 보니까 이 녀석 동영상이 정말 아쉽게 다가왔어요. 특히 니콘은 동영상에 있어서 가장 늦게 이 중요성을 파악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렌즈도 그렇고 바디들도 그렇고 동영상 부분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다시피 한 것 같아요. 특히 AF에 있어서는 그냥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. 콘트라스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초점이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징징징 아주 난립니다. 렌즈 초점 잡는 소리 막 들리고 초점도 제대로 못 잡고 아주 그래서 이 녀석은 참 동영상은 거의 고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동영상은 매우 아쉬운 바디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D750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과연 2020년 하반기에서 이 D750을 살만한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두 번 사세요 라고까지는 말은 못해드려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상업사진에 꼭 필요로 한 요 투슬롯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고요. AF 성능 뛰어나지요. 센서 성능 뛰어나지요. 못 찍을 바디가 없습니다. 2400만 화소보다 훨씬 더 많은 화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게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지만 중고로 보신다면 A7R2, A7R2가 정말로 가성비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새 바디로 그냥 일반적인 사진, 고화소를 필요로 하지 않은 스냅이나 그 외에 사진에 있어서는 이 녀석은 아직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D750 요 바디 한정 30만 컷 촬영 기념으로 사용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두서없이 그냥 장점 단점을 이야기해 보느라고 지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장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길어지면 루즈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